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드립니다. 머니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 뉴스로 확인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금융주 굉장히 강하죠. 연준의 고금리 유지,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대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형성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호평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무거운 금융지주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한지주 200일선 강하게 뚫어내면서 오늘 9%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4만 원 목전까지고요.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KB금융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돈이 되는 내용일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역시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동산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네. 이게 정말 내용이 매우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 규제 시계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이제 표현도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언제 나왔냐면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제부터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왜 하필 부동산 규제 완화가 뭐 1월 중순도 아니고 1월 말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1월 3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요? 네, 왜냐하면은 그 둔총 주공 있잖아요. 네. 그거의 정당 계약일이 예. 3일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3일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정당 계약일이 3일부터 네. 2주간, 그래서 정확히 17일까지예요. 그래서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률이 낮으면 여기서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냐면 네. 그 정당 계약일이 17일까지인데 정당 계약의 17일 이틀 후인 19일이 또 어떤 날이냐면 네. 그 이제 관련돼서 7,200억 원 규모의 PF 어음과 단기 사채 상환하는 날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서 네.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이 정책을 나올 내놓은 수밖에 거다.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폐지가 두 개예요. 뭐냐면은 실거주 의무 폐지, 예.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그리고 이제 전매제한 축소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자금 경색도 해결하고 부동산 네. 시장도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네. 이게 자금 경색 PF라고 하면은 한 업종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뭐 증권, 보험, 은행까지도 그렇죠. 모두 관련된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업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건설 업종까지도 이제 상승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앵커님께서 뭐 신한지주 말씀하셨는데 네. 신한지주는 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또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그 SM 관련해서 네, 그거로 이제 최근에 유명했죠? 좀 네.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그 이제 자산운용사가 국내 7개사 금융지주사에 네. 그 공개 서한을 이제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2월 9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도입해서 공식 발표하라고. 네, 그래서 이 영향이 정말 뭐 얼마나 클지 파급 효과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또 2월 다음 달은 이제 3월 또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뉴스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지금 금융주가 어제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호재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대출 시장 쪽으로 자금 경색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주는 네.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고 PF 관련해서도 자금 관련해서 은행 쪽으로는 대출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금은 많이 하더라도 대출 쪽으로는 꽉 묶여 있었는데 이 부분을 네. 풀어줬다는 얘기신 네, 풀었죠. 거잖아요. 1인당 뭐 5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풀었으니까요. 여기에 플러스로 주주 환원 정책까지 확대가 네. 되면 사실 작년에 26% 배당 성향 넘기기 어려울 거야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확대되면 주주들은 환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다 좋은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뛰어들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더 크게 주가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 건가요? 네, 이제 가장 이제 그게 이제 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흐름상 뭐 일봉이나 뭐 주봉, 월봉을 봤을 때는 네. 이게 전고점까지 좀 상승을 했거나 전고점 돌파한 것 같은데 뭐 이평선을 돌파했거나 또 주봉을 보면은 또 살짝 또 좀 저항대로 작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곳까지 이틀 만에 겨우 이틀 상승했지만 어떻게 벌써 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틀 동안에 네.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네. 뭐 조정 시에 접근은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금융업종, 금융지주사, 증권, 보험 이 금융업종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다음으로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무겁죠. 금융업종이 강하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도 좀 하방 경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수의 또 영향력까지 체크가 네, 필요하다. 크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기에 조정받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강하게 연초에 튀어서라고 좀 신중하자는 말씀 주셨잖아요. 대출이 풀리면은 실적도 좋아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 성향 정말 확대하면 신한지주가 대표 핵심 탑픽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금융주 안에서 추린다면 어느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일단 주주환원 정책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슈도 좀 있고 또 신한주주의 주주환원 정책 이슈도 있고 그래서 또 3월에 주주총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도 연말에 좀 많이 줬는데 그 부분에 좀 확대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한주는 많이 오르긴 하는데 금융지주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이제 4분기 실적도 컨센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4조 원대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좀 실적 또 사상 최고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좀 굳이 한 종목 뽑자면 네. 선택해 봅니다. 결국은 실적 그리고 외형 성장도 가능한 이런 쪽으로 좀 좁혀보자. 하지만 지금 따라가기에는 글쎄라는 답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강한 은행주에 대한 배경과 전략 들어봤고요.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열어보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도 강합니다. 드론 부대를 창설해라라는 정부에서의 북한 도발 관련 대응 방향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합동 드론 사령부 조기 창설한다라는 내용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소형 드론으로 상대 드론을 무력화하는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드론 체계 스텔스 무인기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코콤, DTNC, 한컴위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테마를 또 만들어내기는 하잖아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재료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를 만큼 좀 올랐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 네.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 무인기가 이제 국내 영공을 침투를 했죠.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날 침투를 해서 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제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앞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드론 이제 스텔스화해서 경쟁력, 그 정찰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12월 27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주 중엄하게. 그래서 관련주들이 12월 27일부터 움직였고 시세를. 또 이제 어제는 이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합동 드론 사령부 창설 계획도 얘기했고요. 또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전망 이것도 얘기를 했고 계획. 또 드론 잡는 드론 킬러 드론 네. 또 이제 체계 신속 개발 계획을 밝혔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12월 27일부터 움직였고 또 어제도 얘기해서 또 오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그런 뉴스, 네. 이슈에 의해서 일단 급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 보면은 참 이게 저는 한 10개 정도만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작은 것도 많고 실적도 되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좀 넓혀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드론 카메라 모듈이나 UAM 사업 검토를 했다거나 또 방위 산업, 항공기 등까지 좀 넓히면은 네. 이 관련된 기업들이 한 20개가 넘기도 해요. 오. 네. 그런데 좀 대장주들 한 2개 정도가 있죠. 코콤과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이 2개 종목이 12월 27일부터 오늘 장중 고점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얼핏 좀 러프하게는 이 짧은 기간에 한 2배 정도 네, 가까이 단기간에 네, 뛰어올랐습니다.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두 개 기업이 거의 2배 올랐는데 어느 정도나 튀어오른 거예요? 네, 거의 2배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거의 2배가 됐다는 거죠, 거의.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이 안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작네요. 네, 시작한 곳에서는 뭐 한 600억 뭐 그랬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 이쪽 부분이 좀 작구나라는 네. 것은 좀 유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총 사이즈에 있어서도 아직 우리가 뭐 기술력을 논할 단계도 아니고 정책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간에 따라잡기에는 좀 경보를 주셨어요. 그럼 팔까요? 저라면 팔겠습니다. 네. 그래서 2배 오른 것도 좀 이렇게 기술적인 부담이 되는데 일봉 말고 좀 주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상승률이 크니까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제 코컴과 제이시언 시스템의 뭐 주봉을 좀 보시면은 이제 조금 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권까지 오른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슈가 되더라도 네.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 남들이 흥분할 때 난 좀 팔아 이러면서 네,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격권까지 올라왔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실적 얘기하면은 참 고를 종목 거의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 많은 분들 아실 거니까 네.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땐 아니고 네. 좀 챙길 건 좀 챙겨갈 챙기면서도 때다. 이렇게 계속 뭐 관심 갖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의 연속성은 체크가 필요하겠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들어갈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챙겨가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슈 다 정부의 정책 물줄기로 갔네요. 신중하자라는 포인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